오늘은 어디냐면 114쪽이에요. 114쪽 4장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지난 시간에는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해라 해서 꼭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줘라 그 부분을 했었고요.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관계식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대화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 브릿지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브릿지. 인제 포커, 그러니까 카드놀이 같은 건 포커랑은 좀 다르고 어쨌든 브릿지 그 게임이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 브릿지 놀이를 하는 그런 파티에 카네이가 초대가 됐대요. 근데 별로 브릿지 게임을 안 좋아해 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 파티에서 또 다른 자기처럼 브릿지 게임을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일단 먼저 카네기한테 말을 했대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좀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분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카네기한테 "카네기 씨, 당신이 가 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소파에 이렇게 앉자 그 여자분이 자기가 최근에 남편이랑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대요. 카네기가 이제 지금 두 번째 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아프리카라고요? 와,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24 시간 머물렀던 거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신나서 아프리카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이 여자분이 먼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카네기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구경했는지를 다시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 여행 아프리카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지막 줄이에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러네요. 세 번째 줄. 그녀가 독특하다고?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식물학자를 만난 적이 있대요. 식물학자. 그리고 카네기는 그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식물학자가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의 얘기에 완전히 매료돼서 그 얘기에 경청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자, 세 번째 달러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그리고 이 식물학자도 디너 파티에서 만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던 장소는 디너 파티였다.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눴다. 자, 이제 파티가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그 식물학자가 파티를 연 호스트한테 가서 카네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카네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우, 저 카네기라는 분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땠고, 어떻게 어떻고 가장 재밌는 대화 상대라고 카네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래요. 카네기가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단락. 재밌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네기가 한 게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열심히 들어준 거. 열심히 들어준 거. 여기 줄 거 볼게요. 네 번째 줄.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잘 들어주는 게 상대방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잭 우드포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썼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요. 그쵸?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몰입해서 듣는 게 자기를 사실은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카네기가 본인은 몰입해서 들어주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 식물학자하고 얘기가 정말 재밌었대요. 배울 게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처럼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고, "자연을 돌아다니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같이 자연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랬고,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 혹은 비밀은 무엇일까?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큰 따옴표 줄거 볼게요.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음. 자, 이거는 하버드에 굳이 다니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117쪽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꽤나 많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 주거든요. 두 번째 달락 보면 어떤 카네기 수업을 듣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대요, 이분이. 양복이 좀 실망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염색이 제대로 안 돼서 셔츠에 이 염색한 게 자꾸만 묻었던 거예요, 검게. 그래서 그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직업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얘기를 하기 전에 점원이 딱 가로챘기 때문에. 점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은 팔았고요.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그 굉장히 끔찍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마치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 덮어 씌우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끔찍한 어조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점원이 끼어들어서 "검은 양복은 처음에 다 물이 빠져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가격대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또 막 거든 거죠. 점원들이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씩씩대고 막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세요. 점장.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간 거예요. 점장을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점장의 태도가 이 싸우려던 준비가 되어 있던 이분, 그쵸? 제이씨 우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우튼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줬대요. 완전히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붕괴한 이 고객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꿔놨대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 우선이라고 나오죠. 우선 점장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않고 귀 기울여 들어줬대요. 일단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들이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직원들이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점장은 이 우튼 씨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그 직원들하고 논쟁을 막 벌이더래요. "우튼 씨가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점장은 내 셔츠 깃이 양복 때문에 변색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팔지 말라고 지시했대요. 그러니까 손님의 편을 들어준 거죠. 자, 세 번째,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제게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 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우튼 씨는요, 판매원들한테 그 빌어먹을 양복을 던져 버리려고 했대요. "에라이!" 하고 던져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점장의 말을 듣고 맨 마지막 줄, 충고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점장은 양복을 한 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객님을 만족시킬 만한 양복을 한 벌 더 드리기로 하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더니 정말 양복에 더 이상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카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 관리자가 점장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부하 직원들은
평생 점원 노릇이나 하게 되리라고. 말할 뻔했다. 이건 카네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튼 씨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 점원 아니야. 그 점원들은 다시는 고객들과 만나지 않는 포장 부서로 좌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요. 중간 밑에 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래요. 그래서 또 한 예가 나오는데 뉴욕 전화 회사에 엄청나게 악명 높은 고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뭐 욕설 퍼붓는 건 기본이고 뭐 고소하겠다 뭐 난리인 고객이 있었나 봐요. 120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인제 직원들로는 도저히 안 돼서 굉장히 유능한 분쟁 중재자 한 명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악명 높은 고객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0쪽 세 번째 줄 이 분쟁 중개자는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 까다로운 사람이 장황한 비난을 실컷 퍼부어대도록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불만에 공감해 줬대요, 공감. 한 3 시간을. 자 그리고 세 번째 달러 큰 따옴표 그다음에도 다시 가서 그의 말을 더 들어줬죠. 4번 인터뷰를 했대요. 4번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불만 많은 고객이 만든 단체 일원이 됐대요. 단체에 가입까지 했대요. 그 단체 이름은 전화가입자 보호연합이었고 그분 말고는 그 단체 회원이 아무도 없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다 들어주고 공감해 줬더니 중간쯤에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전에는 전화회사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눠 본 적이 없었다고 했대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까지 이 사람이 변했고 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요금을 안 내겠다고 엄청 막 욕설을 퍼붓고 이랬던 사람인데 모든 요금을 다 냈고 전화 회사와 갈등을 벌이게 된 후 처음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원했던 건 뭐냐, 이 고객이 원했던 건 뭐냐, 121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체 없었던 불명은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느낌이 필요했던 거고 이 양복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품 먹다 보면 좀 이렇게 불만이나 어떤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막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제일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좀 끝까지 들어 주고 "아 그러셨군요. 아 불편하셨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 주는 게 진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도 그런 불평이나 이런 거 들으면 제일 먼저 "제대로 드셨어요?" 이렇게 막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드셨어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나 이런 피드백 받은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잘못했던 거죠 진짜. 나 이 조동아리를 좀 가만히 내비 두고 끝까지 좀 들어 줘라. 그쵸? 자 그다음에 121 쪽에도 또 다른 예가 나와요.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어 여기는 어떤 양모 회사를 설립한 사람 데트머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화가 잔뜩 난 고객이 찾아왔대요.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어 이제 데트머가 그렇죠. 이제 이 고객이 15달러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5달러를. 근데 고객은 그 사실을 부정했던 거죠. 회사가 틀렸다고 15달러를 자기가 줄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씩씩 막 화가 나 가지고 그 회사가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에 찾아와서 단숨에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는 그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물론이고 앞으로 데트머 양모 회사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단락 여러분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그 고객이 하고픈 말을 하도록 다 내버려 뒀대요. 그러자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용히 말했대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권 부서가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고객들도 화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고객이 깜짝 놀란 거죠. 약간 실망한 것처럼 보였대요. 왜냐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 이런 얘기를 듣니까. 자, 그러면서 중간 세 번째 단락.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곤 우리에게서 다시는 구매를 않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양모 회사를 추천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래 이제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시카고에 올 때마다 같이 점심을 먹기 때문에 그날도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고 그분이 뭐 내켜하지는 않았지만 승낙을 했대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그 사람이 옛날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하더래요. 더 많이 주문을 하더래요. 기분이 누러져서 집에 돌아가서 어 자기 회계장부를 이렇게 고객에게 훑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 수표를 이 양모 회사에 보내줬대요. 사과의 글과 함께. 그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고객이 나중에 사내애를 낳았대요. 그리고 아들의 미들 네임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했대, 데트머.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친구로 고객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되게 가난한 소년이었던 에드워드 보크라는 소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년은 평생 학교를 6 년밖에 안 다녔는데 와 나중에 미국 언론계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잡지 편집자가 됐대요. 그래서 이 소년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소년이 돈을 모아 가지고 미국인들 전기 사전을 샀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건데 죽은 사람들 말고 이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 그 책인가 봐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나왔던 유명 인사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더 해줄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어 123쪽 끝에서 세 번째 줄.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에게서는 "한때 운하에서 배를 견인하는 직원으로 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었고 그랬더니 답장을 받은 거예요. 또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전투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랬더니 그랜트는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줬고 이 14살 난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년은요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자기 얘기를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으로 얼마 안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서신을 교환했는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보크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이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마지막 단락 볼게요.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아이작 마커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듣지 않아서다." 이렇게 못 박았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 놓지 않죠.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이에요. 능력 같아요.
유명 인사들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보통 사람도. 자, 링컨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링컨이 옛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워싱턴에 좀 와달라고. 이제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한 분이시잖아요. 그게 맞는지 바람직한지 뭔가 이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오랜 이웃 친구와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막 그 자기의 고민들을 막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질 때 얼굴이 훨씬 더 편안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링컨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단락.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다음 훨씬 편해 보였어요." 링컨은 충고를 바랐던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줄거 볼게요. 곤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화가 솟구친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불만을 가진 직원도 마음을 다친 친구도 모두 그것을 원한다. 들어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나를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중간에 말을 끊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조롱하게 되고 나를 경멸하게 된다 이거죠. 저 이거 너무 잘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중간에 말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 알고 있는가? 어. 본인도 그런 사람들 몇 명 알고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지겨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겨운 사람들이래요.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고 자만에 취해 있는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 말했대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해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해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내 입안의 충치 하나가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내 목에 난 종기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라. 자, 여러분들, 음, 특히 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누구 뭐 이렇게 명단 적어서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미팅을 하고 와요. 미팅을 하고 오면 그래서 그분은 뭐에 관심 있으시대요? 건강에는 관심 있으시대요?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자기 할 말에만 꽂혀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래서 건강이 왜 중요한지, 영양제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만 막 하다가 상대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한 거를 뭐 이뤄내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정말 들어보는 거. 그 사람이 뭐가 관심 있는지 들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해 줬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지나 뭐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액세서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어떤 뭐 인테리어 소품이 되게 독특한 게 있다. 그럼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 너무 관심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진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저도 잘 듣는 거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어 일단 집중력이 좀 짧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막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하면은 '아 왜 자기 얘기만 해. 나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왜 나만 계속 물어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신나게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을 나빠했었어요 저는. '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그 스탠스를 그냥 계속 유지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칙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이거 꼭 기억할게요. Be a good listener. 그쵸. 저희 신랑이 항상 자기의 장점을 얘기할 때 "I'm a good listener." 이렇게 말해요. "잘 듣는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encourage others to talk about themselves. encourage 하면은 이렇게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북돋아 줘라. 자, 우리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 명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